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식 투자 자격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재가입까지 해주시고 유지까지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같이 전달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 상황 한번 보시죠. 장기, 중기, 단기 계좌 테슬라가 급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TSLT와 TSLL 테슬라 중심의 수익률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TSLT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되 되니 함께 상승세가 더욱 올라오고 있는 모습 같고요. TSLL도 장중에 한 수익률 100%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세로 인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TSLL과 TSLT 긍정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 중이고 있는 XXL 프로젝트 9월 3일과 4일 지금 2회차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대로 월수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날 매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체결 사항도 보시더라도 22주, 30주, 22주, 30주 해서 52주 마이너스 8% 손실 중입니다. 네, 시장 간단히 보시죠. 신념물 채권 금리 3.7%로 많이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33원, 빅스 지수 19.89로 현재 소폭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중립기어 둥둥 나온 상황입니다. 탐욕에서 누출 구간 중립기어 들어온 상황이고 오늘 실업률 발표 있죠. 실업률 발표 상황에 따라서 공포로 가느냐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대 지수는 그냥 보합권 수준에서 혼조세 마감을 해준 것 같고요. 특정적인 섹터 한번 보시더라도 아마존과 테슬라가 잘 버텨주게 되었다. 이번 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반기에 약했던 테슬라, 하반기 초반에도 약했던 테슬라가 지금 연말에 가면 갈수록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도 보시더라도 금리 인하 9월 18일날 진행이 되고 있죠. 25pp 59%, 50pp 41%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이 25pp 하락한다라는 확률, 여기 회색이 50pp 하락한다라는 확률인데 지금 현재 50pp 확률이 소폭의 증가를 해주다가 좀 꺾이는 모습, 25pp 확률이 내려가다가 다시 증가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25pp, 50pp의 이 속도전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우리 모든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감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11월 금리 인하는 50pp의 금리 인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미 대선 승리 예측 확률 보시더라도 트럼프가 53%로 지금 해리스와 좀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긍정적인 모습을 받을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테슬라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실게요. 네,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죠. 미국 8월 민간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소 50pp를 인하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9시 15분에 ADP 비농업 부분, 9시 반에 연속,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10시 45분, 10시, 그 다음에 11시 ISM 비조업 제조업 지수까지 발표가 되면서 산 넘어 산, 네, 산 넘어 산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도 부정적인,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적인 모습으로 좀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2년물과 10년물이 정상화가 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이후 6개월 동안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2년물, 10년물, 여기 파란색이 10년물이고요. 검정색이 2년물 채권 금리인데 지금 정상화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 시점으로 봤을 때 음영색,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 도래했었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첫 시발점, 요거 아니고요. 출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과연 금리 변동에 따른 증시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전과 후의 증시 방향성과 투자자들의 해석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시면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그 이후의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조차점 정상화 됐을 때 그 이후 회색 경기 침체를 맞이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6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정상화가 왔을 때 증시엔 큰 변동성이 있었다. 정상화가 됐을 때 큰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물 국채보다 장기물 국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더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의 유동성 또한 흐름도 바뀔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 한번 보시죠. 테슬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 미리 선반영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호재적인 부분들을 하나둘씩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 8월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가 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모델 시리즈에 대한 수요량이 더욱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 ASS 출시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능에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있었고, 스웨덴에서는 모델 Y와 3에 대해서 낮은 이자를 도입하게 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모습, 어제 뉴스가 나오게 되었죠. 어제 상승세의 요인인 것 같은데, 중국과 유럽의 2025년 1분기에 FS 출시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보시더라도 이번에 발표될 2024년 10월 10일 로보택시 그 시즌과 그 뒤로 몇 개월인가요? 한 4개월 뒤에 6개월 뒤에 FSD 출시를 한다라는 걸 봤을 때, 특히나 중국에서 한다라는 걸 봤을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의 이 내용을 확인한 중국인들, 이 현지인들의 이 구매자 잠재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로보택시가 이러한 가능성과 이런 데이터를 테슬라가 보유를 했구나라는 먼저 확인 이후에 FSD 중국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구독률과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사이에 11월 달 뭐가 있죠? 11월 달 미 대선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겁니다. 테슬라에겐 긍정적일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머스크가 정보 효율성 제한 이행할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좀 검토해보고 이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에 규제되어 있던 이 법안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나 FSD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된 보험 회사와 이 사고에 대한 이 보험적인 제도적인 부분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각국에 테슬라가 점유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FSD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이 영향력과 이 법적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AI, 이번에 테슬라가 AI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엔비디아라든지 이 팡 기업들에 대해서 AI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도가 쏠렸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AI 수혜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도가 조금 수그러들고 이 유동성과 힘들이 테슬라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느낌이 조금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갈수록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과 기대감을 통해서 차량 구매율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현재 테슬라는 연말에 좀 강세일 가능성 높고요. 9월달, 8월달 로보택시 발표를 연기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8월 5일날 엔캐리 청산이 있으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오게 되었죠. 기존엔 8월 8일이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다 송악이 된 상태에서 10월달에 발표한다 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테슬라에게는 시기상조가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서 발표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명확한 구체, 명확한 장소까지, 발표 장소까지 나오게 된 시점으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한 10월달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해기년도 24년도 상분기에 EPS 예상치 넘었고요. 매출도 넘게 되었고, 정년 동비 대비 한번 보시면 총 매출 증가하게 되었고, 영업이 좀 감소한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에 기대를 못 미치게 되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급락을 하게 되었고,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도 마이너스 7% 이상을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121선 이탈, 그리고 121선 이후에 201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장대 음모 중간선을 지켜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대 항본 중간선 그리고 윗선과 밑선을 지켜줄 것인가가 저는 지금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브로드컴이 먼저 흔들린다, 휴마컴도 먼저 흔들렸었죠. 그러면 엔비디아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 있습니다. 뭐 어제 엊그제 중간중간에 고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도 중요했지만 진짜 왕건이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은 언제 발표가 되는가? 9시 반에 지금 미국 8월달 별 3개짜리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4.3입니다. 근데 예상값은 4.2예요. 근데 실제값 한번 데이터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예상치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증가가 더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역사상 실업률이 증가됐을 때 경기 침체가 왔었던 그 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한 평균적으로 한 4.4, 4.3 정도의 실업률이
증가가 되었을 때, 완전 고용이 되었을 때, 그 뒤로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사실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도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기울도 한번 보실게요. 2000년도 1억 개수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도, 2008년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 2020년도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낸 상황이었고, 2024년도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실업률이 정말 중요하다. 실업률이 정말 높게 나온다 라고 하면 증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조금 긍정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예상값대로만 나오게 된다라면, 그냥 무난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지표와 해석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면 어제 엊그제 이 폭락했었던 이 사실이 언제 그랬다시피 증시는 다시 급반등세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계열상 보시면 9월달 10월달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1950년대부터 2023년도까지의 이 데이터 통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는 증시가 나쁘지 않은 점입니다. 61% 상승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점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9월달 10월달, 네, 저는요 11월달 12월달에 대한 기회비용을 9월달 10월달에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희 상반기 때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상반기 때 놓쳐서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4월달에 폭락이 왔어도 8월 중순에 초반에 폭락이 왔어도 못 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는 9월달 10월달이 좀 잠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이 들고, 이때 못 사신 분들 현금 두둑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그 현금 한 번에 다 쓰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조금씩 소량껏 비중 나눠서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구간이다 라고 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9월달 하락 오케이 매수 관점, 10월달 하락 오케이 매수 관점 인정. 그래서 지금 9월 말에 증시가 더 빠진다라는 통계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느낌상 지금 미 대선으로 이러한 시즌이 한 단계 좀 앞당겨진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 9월 말에 하락한다는 그 시즌이 9월 초 중순까지 앞당겨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11월 까지도 하락? 이거는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미 대선이 있는데 서민들, 미국 서민들, 미국 자산이 지금 주식 자산이 70%가 주식인데, 미 대선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한다? 특히나 경기 침체를 이끌고 오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감과 워딩을 가지고 미 대선 11월 달까지도 하락을 이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뭐 60일, 뭐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이 2024년도에는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고, 2025년도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고점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빠지는 9월달, 10월달에 그 종목을 모아갈 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부분별 순매수 섹터를 한번 보시면 통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수량이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매도량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봤을 때 테크주, 빅테크 위주의 매도세가 정우덕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시작하기 전에 24년도 11월달 이 부분에서 적절히 잘 담은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현금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통신, 그리고 소비재 안정적인 섹터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은 지금 현재 눈치를 보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투표를 드렸습니다. 실업률 발표가 있죠. 그 발표 이후에 앞으로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 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시죠. 네, 나스닥 100 선물 일봉입니다. 네, 장대 음봉이 나오고 지금 음봉이 빵빵빵 나오게 되었죠. 121선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해 주실 것 같은데, 다음 지지 라인은 18,525 라인이 지지 받아야 되는가 좀 고민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 하단까지도 거의 달해오는 모습이고 201선까지 달해오는 모습이죠. 그럼 이번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201선 근처에서는 다시 반등세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추세 자체가 이러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증시가 이런 식으로 나스닥 100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보셨던 내용 있죠.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해주셨죠. 그래서 나스닥 100이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이 좋지 않습니다. 이 추세 하단에 맞춰서 이쪽으로 하단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장대 음봉이 일봉상 쭉 나오고 되고 주봉상으로도 음봉이 길게 나옴으로 봤을 때 현재 부정적인 모습이 크다. 음봉이 중간선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라는 점, 그 전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1배수 보시죠. 반도체 1배수 장대 음봉 길게 나오고 거래량까지 실어온 상으로 봤을 때 이 윗선까지도 머리 빼끔 나와 주었지만 200일선에서 강력히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좀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지지라인은 209달러는 지지해 줄 것인지, 여기 이탈하게 되면 205달러 장대 음봉 중간선을 지지해 줄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다. 205도 깨졌다 라고 하면 198까지도 장대 음봉 밑선 그리고 이 양봉의 중간선을 지켜줄 것인가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지금 추세선 하단에 맞고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121선에 소폭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올라온 모습인데 브루드컴이 이러한 시간의 하락이 있으면서 엔비디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101달러, 102달러 이 라인과 여기 갭을 채우는 부분 9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인지, 121선을 돌파해 줄 것인지, 그리고 장대 음봉이 밑선을 돌파해 줄 것인지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엔비디아와 반도체 전반적인 이 AI에 대한 섹터의 유동성이 빠지게 되니 테슬라가 지금 관심도가 커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이러한 삼각 세기형 모양에서 뚱뚱뚱뚱뚱 이렇게 반등을 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이 저항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들, 그리고 이런 쌍바닥의 형태로 긍정적인 모습들, 거래량까지 나오게 되었죠. 네, 그리고 증권사 업계에 좀 중요한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속담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거래량이 추세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정말 어제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1억 만주 이상 터진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1억 주 이상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상승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여기 갭 하락이 났던 이 부분들 34 라인을 돌파해 줄 것인가가 다음 주에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234 이렇게 저항받은 이유가 여기 매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줄 것인가가 테슬라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평선도 보시면 지금 정배열로 긍정적인 모습도 이어지고 있고요. 일봉을 쓱 또 넓게 큰 흐름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떤 모양이 보이시죠? 데칼콜마니 똥똥. 네, 어떤 모습이죠?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쌍바닥 그려주고 이렇게 네, 딱 이 기점 138 라인 중간선의 기점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4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300달러 뭐 연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정리된 내용이 테슬라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 수익률 즐기시면서 보유하는 게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은 좀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월봉도 보실게요. 월봉, 와, 네,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 상단을 돌파하고 머리 뺏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이 저항은요 곧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월봉 한 달 정도 좀 추가적으로 남은 상황인데 9월달 정말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불 속에서 우리 애기가 머리 뺏고 나온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소미 이불에서 겨울잠 자다가 머리 뺏고 나온 이 부분이 정말 9월달 핵심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량거래 반도체 식구들 한번 보시죠. 네, 반도체 1배수 매도, 3배수 조금 매수, 엔비디아 오 오랜만에 매수, 러셀 공매도 57%입니다. 다우 공매도 41%. 네,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QQQ 47% 조금 증가했습니다. XOXX 반도체 1배수 30%. 오,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3배수 쏙슬 40.29. 오, 지금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 엔비디아가 63.11. 엔비디아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대장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모습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테슬라 대량 거래, 와, 이번 주 저번 주 계속 매도세 나오고 있네요. 공매도도 보시다가 5.56% 상승해서 65%로 60% 오랜만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어떤 매매 없었고요. 네, 보시더라도 시점 8월 초에 매수하고 관망 중이고요. 3월부터 8월까지 126만 주.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1등 쏙슬, 2등 QQQ, 4등. 와, 오랜만에 손가락 안에 테슬라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 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